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됐나요, 완전히? 예. 자, 요번에도 2교시 들어갑니다. 교재 페이지는 129페이지서부터 140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번 시간도 그렇게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즐기면 돼요. 알겠죠? 예. 자, 요번에는요, 우리 그 부동산의 경기 변동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우리가 입문과정일 때 제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왜 꼭 나오냐 하면 출제자가 40점을 맞기 위해서 주는 문제예요. 무슨 이해가 갔어요? 근데 이런 거 틀리고 나오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의하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천안은 결석이 너무 많아. 우리 천안 사람은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 비 오면 빠져, 눈 오면 빠져, 날씨 좋으면 좋다고 빠져. 동영상도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비 오면 배 깔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걱정이야. 나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기만 해. 아주 그냥 내가 저 정문에 서가지고 아주 콧구멍 다 막아버릴 거야. 그냥 아주.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의 경기 변동 들어갈게요. 먼저 그 우리가 인플레하고 디플레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줄여서 인플레 이런 얘기를 하고 디플레이션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작. 디플레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자주 들으니까 이제 반갑죠, 그죠? 자, 먼저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뭐하고 상승하고 그 다음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 이 돈을 우리는 통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 인플레는 이자율도 상당히 반영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요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 경제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무엇을 기피하더라? 저축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왜냐면 너나 봐야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맞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가 지금 한 2%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15.4% 세금 떼고 나가게 되면 1%대밖에 안 되는 입장입니다. 맞죠?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남는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가세 신고해야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지. 그러면 결론은 거의 한 마이너스 3%대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업이 요즘엔 별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플레 경제일 때는 무슨 자산을 구입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실물 자산을 구입하는 게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놈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금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있는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어때요?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경매 물건에 한 사람이 동탄에 있는 물건을 10채가 경매로 나온 것을 봤어요. 알고 봤더니 갭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뭔지 알아요? 갭 투자가 뭐냐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갭 투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게 언제서부터 성행을 했냐면 2010년도에 강남 같은 데서 강의를 하잖아요. 수강료만 70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 딱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 들으러 가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년도에 알겠죠? 갭 투자를 했던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광주. 어제 제가 그저께 화요일날 광주 수업을 했는데 한 사람이 2,600채. 이 사람은 신문에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600채니까 1,000만 원씩만 틀어박아도 얼마씩을 틀어박은 거예요. 맞죠? 근데 또 알짜배기 서구 쪽, 지금 한참 핫한 곳이거든요. 예, 거의 뭐 광주에서 내놓으라는 졸부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첫 차를 잘 탔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지금 계속 뭐 하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5월쯤에 한국은행 총재가 또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투기를 하시는 건 조금 상황을 좀 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좋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특히 이제 평택이라든지 평택 신도시를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런 거라든지 또 다른 데가 있는데 금리가 올해 2번에서 3번 정도 오를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지금 자꾸 이렇게 사이코 같은 애들이 많아요. 전 세계 정상 애들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무역 같은 거에 지금 상당히 지금 어때요? 지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경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막차 탄 사람들이 거의 경매 물건으로 지금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무슨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경매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해. 대출 거의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내 돈 가지고 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자, 다 못 끼고 사요. 대출 끼고 사는데 1%만 올랐다 그래도 자, 1억에 1%면 큰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통 집 사는데 2억 정도는 틀어박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큰 돈이라는 얘기예요. 1%만 하도.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플레 경제에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 이자율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처럼 우리가 인플레이션 경제 하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물 자산을 구입을 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실물 자산의 가격을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해지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플레 현상에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인플레 해지라고 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 경제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실물 자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네? 많은 사람이 구입을 하잖아요. 실물 자산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죠. 돈 많은 사람이 구입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왜곡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부의 국가의 마음은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골고루 해주는 것을 우리는 형평성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형평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인플레 경제 상황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러다 보니까 저축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는 돈이 있다 없다? 없어. 은행에 저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전부 다 부동산에다가 막 잔뜩 틀어박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보면 저축해봐야 돈이 안 되잖아요. 주식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묻지마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까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결론은 갈 데가 어디 있어? 없거든. 맞죠?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다. 자, 그러면 디플레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죠? 시작. 물가가 하락하면서 돈의 값어치가 뭐 한다? 올라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이자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 저축을 하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펀드에 가입을 하는 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인플레이션 경제의 동글뱅이 1번, 2번, 3번, 4번 제가 입문과정 때 설명을 했었는데 한번 볼게요. 소득에다 동글뱅이 소득이 불균형 심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거기 옆에 보니까 무슨 자산 보유자가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실무자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실무자산을 많이 구입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 투기가 만연해지겠죠. 그죠? 투기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국제 수지에다 밑줄 좀 거주시고 국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줄인 말이에요. 다시 수입과 지출을 뭐한 말? 줄인 말. 그럼 수입과 지출을 자, 수지가 악화됐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봐요. 자, 국내 물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 특히 예를 들어서 쌀값이 막 올라가요. 알겠죠? 그러면 서민들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 쌀값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민들을 굶겨주길 수 없잖아요. 그럼 농림수산부에서 어떻게 해? 쌀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해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맞죠? 우리나라에 지금 있잖아요. 노숙자분들에서부터 그 어르신들 밥차 있죠. 무료 밥차 되게 많아요. 서울역에 가게 되면 시간대 되면 쭉 줄 서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 수입이 뭐가 돼? 늘어나는 거 맞죠? 이거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봐요. 해외에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외화가 나가잖아요. 그럼 외화가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는 떨어져요. 환율이 쭉쭉쭉쭉 우리나라의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게 되면 국가적으로 손해요, 이익이에요? 손해지, 손해지. 우리가 왜 베트남이나 저런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 배 이상을 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 외화가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통화가 빠져나가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국제 수질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름철에 우리 그 바캉스철에 우리 선생님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뭐가 있어요? 놀러 갈 때 뭐 많이 사갖고 와요? 삼겹살 많이 사갖고 하잖아요. 맞죠? 난 왜 돼지가 비싼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지 않나요? 사실 우리 놀러 가게 되면은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삼겹살 갔는데 요즘 너무 비싸가지고 못 가져가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인가 난지도에 가서 갔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좀 약간 촌스러운 거야. 뭐 구워 먹냐 하면 왜 생선 있죠. 고등어 생물 뭐 이런 거, 삼치, 이면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소세지 구워 먹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아유 저 싫어 이런 얘기하니까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싸니까 뭐해? 소고기 구워 먹고 맞죠? 네. 자, 아무튼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아니 진짜 소고기 싸지 않나요? 오히려 더 싸. 맞죠? 꼭 그걸 밝혀야 돼? 지집에. 자, 아무튼 자. 우리 한우 얼마나 비싼데 맞아요? 뭐 하여튼 비싸.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 먹고 나오게 되면 저기 경기도 쪽으로 나가면 있죠. 횡성 쪽에 앉았다 일어나게 되면 몇십만 원 깨지는 건 삽시간이에요. 그래. 앉았다 일어나야 돼요. 알겠죠?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집에 못 가. 그래서 설거지 해야 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국제 수지가 악화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투기가 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투기가 만연해진다. 우리 왜 이렇게 실무자산 할 때 제일 많이 유행되는 게 뭐예요? 전매 차익 노리는 경우 많잖아요. 왜냐 아파트 건설업자는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전매 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끼를 던지죠. 그러다 보니까 치고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만 올리고 실제로 서민들은 비싼 가격에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뭐가 된다? 왜곡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축에다 밑줄 그시고 자 실무자산을 구입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서는 경제하에서는 저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어떻게 하나 돈이 말라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어예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스태그네이션이라는 얘기는 불황인데 이런 얘기예요.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성어를 뭐라고 한다? 시작.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옛날에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불황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세요?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일본하고 많이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뭐 30년 격차가 벌어졌다 뭐 이런데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쪽으로 일본하고 그렇게 큰 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유행 같은 거 보게 되면 어디에서 들어와요? 일본에서 거의 들어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상륙하는 데가 어디예요? 부산. 그 다음에 서울이에요. 충청도가 제일 느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진짜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에 언제쯤 들어온지 알아요? 90여? 예, 그러니까 늦었다니까. 예. 제가 노래방에 언제 나왔냐면 제가 이제 그 진해에서 이제 해군 생활을 했을 텐데요. 예. 거기 제 이제 진해에서 놀 데가 없어요. 진짜 놀 데가 없어요. 딱 5분 걸어가면 시내가 끝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부산을 가요. 그럼 부산에 서면이라고 아시죠? 진짜 놀기 좋은 동네예요. 예, 진짜 놀기 좋은. 엄청 좋거든요. 예, 그래서 가게 되면 빠찡꼬 골목, 가라오케 골목, 막 영화 골목 되게 많아요. 그 가라오케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처음으로 노래방이 딱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간 게 89년도에 갔어요.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때서 그런데 노래 부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 되겠는걸?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제대고 나니까 막 퍼진 거죠. 요즘엔 안 가요. 재미없어서. 요즘에 노래방 가요? 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좀 좋으신가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합불황이라고 해서 나온 거 보셨죠? 자, 이 복합불황은 뭐냐면 일본이 복부인들이 많았어요. 90년도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막 올리게 돼요. 거품이 상당히 많이 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우리 예전에 ABS하고 MBS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요? 뭔지 알죠? 주택 저당 채권을 은행에다 맡겨놓고 대출을 받잖아요. 맞아요? 이런 채권들이 너무 늘어나고 거품이 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은행이 제일 먼저 부도가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가기관에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양이 막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 야, 나 몰라? 이렇게 딱 국가가 만세를 부르니까 은행이 어떻게 되겠어? 바로 파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소비자도 파산이 일어나고 경제가 불황이 되는 이런 국면에 빠지는 것을 복합 불황이라 합니다. 좀 우리나라도 좀 걱정해요, 지금. 아까 제가 금리가 올해 2번, 3번 정도 오를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조금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집을 대거 구입을 하라고 규제를 되게 많이 완화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이 많이 샀어요. 집을 그때 당시에. 그 지금 만약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행 총재가 그래서 지금 금리를 많이 못 올리는 것 뿐이지 올렸으면 진작에 올렸죠.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많이 고민이에요. 가계부채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하게 되면 아마 진짜 10집 중에서 4, 5집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가져봅니다. 자, 이게 복합불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뤘고요. 자,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협이란 얘기는 좁게 이런 얘기죠. 경기란 얘기는 우리가 좋아졌니? 그러면 경기 좋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로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가 됐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좁게 봤을 때 협의적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시작. 주거요. 그 다음에 광이다라는 얘기는 넓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 봐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도 많이 하겠네? 우리 소득 효과라는 거 배웠었잖아요. 전 시간에. 맞아요?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많이 하는 거 맞죠? 그럼 장사가 잘 돼, 안 돼? 잘 돼. 그러면 상가 건물이 늘어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공장도 늘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광의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작. 주상공이 쫙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강이라고 나온 거 있죠? 그럼 최강이라는 얘기는 뭐야? 아주 크게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럼 최강이라는 얘기는 뭐까지 보겠다? 토지의 경기까지 보겠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집을 짓거나 상가나 공장을 지으려면 뭐 위에다 지어야 돼? 땅. 그럼 땅도 잘 팔리겠네. 맞아요? 그래서 같이 보겠다는 게 최강이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요. 2번에 보게 되면 거기다 별표 3개 좀 쳐주시고,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40점을 주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문제 틀리고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림을 딱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3개로 이렇게 딱 그려볼게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 이 가운데 선을 우리가 이제 평균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균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추세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추세가 뭐야? 라고 하게 되면 평균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운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경기도 한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주기가 움직이냐 하면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있어서 여기가 처음서부터 여기가 끝이다. 한 주기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시작에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를 뭐라고 한다? 시작. 주기.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되는 이 선 있죠? 이거 선. 자, 추세 밑에 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 한다 시작. 저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는 뭐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동산 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시 저점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한다 시작.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저점에서부터 정점까지 이렇게 우리가 선을 연결하잖아요. 맞아요? 이것을 우리는 폭이다라고 해서 진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용어 이해 가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진폭. 그 다음에 처음과 끝을 뭐라 한다? 주기. 자, 그 다음에 저점. 그 다음에 이것은 정점. 가운데 선을 추세, 평균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환국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순환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돈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럼 이 순환국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줍니다. 이국면과 사국면으로 구분을 져요. 다시 이국면하고 뭘로요? 사국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딱 가운데로 나눠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경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죠?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거야? 나빠지는 거야? 좋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경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확장 국면이다. 그 다음에 여기 경기가 안 좋으면 몸이 어떻게 쓰는 것도 줄어들고 움츠려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시작. 확장 국면과 무슨 국면? 수축 국면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이국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또 구체화시켜서 좀 나눠볼까 해서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알겠죠?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사국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뭐라고 한다? 회복, 그 다음에 여기는 상향, 그 다음에 여기는 후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후퇴, 그 다음에 여기는요 하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네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순환 국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우리가 인문과정에서 배웠던 거예요. 이건 이제 요번에는 확실하게 다시 다져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궁금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네모 박스를 주고 1번, 2번 하고 나서 다음 순환 국면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회복 국면, 2번은 뭐라 그래? 상향 국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 지문을 오지선다형으로 주겠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좀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봐요. 자, 회복 국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승이 시작되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상승이 뭐 했다고요? 시작됐다. 이렇게 하고요. 상향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지속적인 상승 국면이다라고 해요. 상승 시작과 알겠죠? 지속적 상승은 다른 표현입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ing 형태예요. 진행형 형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나와요. 자, 1번. 자, 상승 시작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다시 뭐가 됐다고요? 상승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 그럼 후퇴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꺾어져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시작이 되는 걸까? 그렇지. 하락이 뭐 했다?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얘는 뭐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지속적 하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봐요. 다음, 자, 회복 국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디가 회복 국면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 저점부터 어디까지? 추세선까지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회복 국면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 저점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점부터 어디까지? 추세선까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힌트를 주게 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회복 국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점부터 추세선까지. 추세선부터 정점까지는 상향 국면.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정점에서 추세선까지. 뭐 후퇴 국면. 알겠죠? 추세선에서 저점까지. 뭐라 한다? 하향 국면. 이해 갔나요, 이거? 자,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가 경기가 좋아지는, 여기가 지금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소득도 많이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지금 부동산을 3억짜리를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사를 가볼까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어휴, 사장님 이거 팔지 마요. 왜요? 그랬더니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5천 정도 더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5천만이 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 손에 물건 내는 걸 어떻게 해? 회수하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물건 내놓은 것을 회수한단 말이야. 그럼 공급량이 어떻게 돼? 줄어. 가격이 올라가. 무슨 법칙? 공급 법칙이죠. 맞아요? 공급량이, 자, 이제 이거는 균형의 법칙이잖아. 자, 양이 귀해. 맞아요? 다시 양이 귀해.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균형의 법칙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집을 다시 회수하는 거 맞죠?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일까? 나빠진다는 얘기일까? 좋아진다는 얘기거든.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매수자가 많을까? 매도자가 많을까? 이런 얘기를 고민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나빠질 걸 대비해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 집값이 오른다니까 공급은 적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주도자가 될까? 매도자일까? 매수자일까? 매도자가 되는 거야. 매도자가 짱이야. 워낙 물건을 안 내놓으니까.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물건을 안 내놔. 알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자, 이 국면에서는, 확장 국면에서는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지. 왜? 소득이 늘어나고 장사도 잘 되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실이 늘까 줄까? 줄겠지. 장사가 잘 되는데 너도 나도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으면 장사가 잘 될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는 거 맞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것도.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자, 두 번만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다시 크게 시작. 회복, 상향, 후퇴, 하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까먹으면 안 돼. 그럼 이제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왔느냐.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누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매도자. 그럼 여기는 이제, 자, 여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우리 선생님도 물건을 잽싸게 뭐 해야 돼?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기는 사는 사람이 귀해. 맞아요? 그래서 누가 짱이다? 매수자야.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이게 우리 선생님이 많이 틀리더라 이런 게. 과거 무슨 가격? 시작. 사례 가격. 그러면 과거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그럼 사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례 가격이. 사례가 뭐야? 사례 가격이 뭐야? 전에 거래했던 가격이야.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다시 사례 가격이 뭐야? 시작. 전에 거래했던 가격. 즉 과거에 거래했던 가격을 뭐라 한다? 시작. 과거 사례 가격이라 해. 맞아요? 그럼 여기서 잘 봐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디 선까지 왔어요? 추세선까지 왔죠. 질문. 어디가 현재일까요? 추세 저점. 얘가 지금 현재죠, 지금. 그럼 얘가 현재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과거죠. 그러면 여기는 높은 데 있고 요건 낮은 데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상이고 얘는 뭐가 된다? 하. 질문. 과거의 자 회복 국면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가일까요? 하한가일까요? 하한가지. 현재가 여기잖아. 그럼 과거 걸 물어봤으니까 무슨 가야? 시작. 하한가지. 그러면 여기다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자, 뭐라고 한다?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가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힌트를 주면 무슨 국면인가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가격일까? 자, 여기서부터 좀 상향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과거의 가격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현재가 여기죠? 여기는 뭐야? 과거가 되는 거죠? 무슨 가? 하한가, 하한가, 상한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후퇴로 한번 들어가요. 후퇴. 자, 후퇴는 지금 내려오는 거죠, 지금? 그럼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 현재죠, 여기가. 내려가는 거니까. 맞아요? 얘는 뭐가 돼?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높은 데 있는 거 상, 얘는 하. 질문. 후퇴 국면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은? 그렇지, 상한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나요? 자, 또 여기도 봐. 하한가. 여기서부터 봐요. 자, 내려오죠, 지금? 그러면 현재가 내려왔잖아, 지금. 여기는 과거가 되는 거죠? 높은 데 있으면 상, 밑에 있으면 그러면 다음 하향 국면에서의 과거 사례 가격은 시작. 무슨 가? 오케이.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당연히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프린트로 갑니다. 자, 프린트 보면 박스 나온 거 보이세요, 지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보니까 회복 국면, 회복 시장과 그 다음에 상향 시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죠. 자,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확장 국면이라고 하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후퇴하고 하향을 묶어서 박스, 자, 묶어서 뭐라 하나 시작? 수축 국면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아까 제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 시작했다라고 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지속적 상승이 일어난다는 국면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후퇴는 하락이 시작이 됐고 하향은 지속적인 하락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공실률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알죠? 비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회복에는 감소되고 상향 시장에서는 최저치가 되겠지. 그때는 아주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아주 제일 좋은 때잖아. 거의 공실이 없어. 오히려 이때는 집주인이 난리죠. 자, 이렇게 된다. 하지만 후퇴가 되는 순간서부터는 장사가 안 되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니까 공실이 뭐 한다? 늘어나게 되고 아주 안 될 때는 최대가 되겠죠, 공실이. 맞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이해야. 그 다음에 건축 허가나 신청 건수라고 나와 있죠. 잘 봐요. 소득이 늘어나면 집도 많이 안 저. 왜? 미분양 없이 다 분양되거든. 맞죠? 왜냐면 내가 돈이 있을 때 집을 사려고 하지 돈이 없을 때 집 사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증가되고 상향일 때는 최대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후퇴일 때는 감소가 되고 최저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상향 우리가 확장 국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도자가 누구라고 그랬다. 시작. 매도자. 그 다음에 수축 국면에서는 누가 된다고 그랬다. 시작. 매수자. 그 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은 확장일 때는 무슨 가? 시작. 하한가가 되고 수축 국면일 때는 무슨 가? 상한가가 되는 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잘 봐요. 다음 순환 국면에는 회복, 상향, 후퇴, 그 다음에 뭐야? 하향, 안정 국면이 있다. OX. 틀렸죠? 왜 틀렸어? 안정 시장, 안정 국면은 없어. 알겠죠? 아까 제가 분명히 순환 국면은 두 가지, 네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선생님 안정 시장이라고 밑에 제가 그림 밑에 적어 놓은 거 보이세요? 그럼 이 안정 시장이라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경기 불황에 절대 굴하지 않는 부동산 물건을 얘기해요. 어떤 게 있을까? 목이 좋은 곳. 맞아요? 어디? 역세권이지, 역세권이나 뭐 강남 쪽이나. 맞아요? 사거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보이기 좋은데 이런 것은 절대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시장? 시작. 안정시장.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지요? 찾았습니까? 자, 특징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그리고 별표 2개. 요 특징에 대해서도 가끔 시험 지문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지금 우리 이 경기 변동대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험에서 주는 문제예요. 40점을 주기 위해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맞춰야 돼. 이유 불문하고. 알겠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먼저 후순환적에다 밑줄. 후순환적. 후순환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늦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후순환이라고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우리가 일반 경기 변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비교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일반 경기는요, 우리가 보통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경기는요, 얘보다 주기와 진폭이 2배 정도 커요. 그래서 얘보다 크게 움직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나요? 다시 주기와 진폭이 일반 경기보다 뭐하다? 크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휘발유 가격하고 경유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기름값 장난 아닙니다. 저도 이제 1,000원 올 때는 차를 몰고 다니거든요. 근데 기름값이 지금 서울 같은 1,8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네, 되게 비싸죠. 네, 비쌉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뭐 차 기름값도 문제지만 주차비도 장난 아니에요. 알고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지하철이 제일 좋죠. 뭐 싼 데는 여기 보니까는 1,600원대 지금 형성이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이렇게 휘발유 가격하고 경유 가격이 올라가면 어디가 물가가 올라갈까요? 운임이 올라가요. 맞죠? 그럼 운반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들썩들썩 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요즘 택시 여기 기본 요금이 얼마죠? 낮에? 2,800원인가요? 택시협회에서 지금 4,500원을 올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솔직하게 너무한 것 같아. 예, 서민들은 월급은 그대로 제자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물가는 지금 잔뜩 올라가는 거 보면 참 문제가 있어요. 퍼주는 식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휘발유 가격하고 자, 경유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내 집값이 올라갑니까? 절대 반응 없죠. 맞아요? 지금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반 경기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돼요. 알겠죠? 하지만 얘는 서서히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갔다가 알겠죠? 되게 늦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점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너무 집값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뭐라고 해? 야, 너무 집값 비싸. 내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 깨갱하죠? 그러면서 뚝 떨어져. 이게 부동산 경기야. 올라갈 땐 때땅들이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한다?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 바로 떨어지는 게 뭐라고 한다? 시작. 부동산. 양은냄비처럼 뚝 떨어져 버려요. 규제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여기는 왼쪽이죠. 좌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오른쪽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종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얘는 종의 모양이 아니라 자, 여기 우리가 딱 나누게 되면 어때요? 여기 있는 사이즈와 여기 있는 면적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을 우리는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대칭이야? 아니죠? 안 대칭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알겠죠? 이건 비대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안 대칭이라 하면 안 돼. 자, 뭐라 한다고 해? 시작. 비대칭이야, 비대칭. 그런데 어느 쪽이 경사가 심해? 오른쪽이 심하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우경사 비대칭이라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오른쪽이 경사가 심하잖아. 그래서 우경사 뭐라 한다 시작. 비대칭이라. 이해 가셨어요?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후순환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늦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와 진폭이 주기도 길고 진폭이 크다라고 그랬죠. 무슨 경기보다? 일반 경기보다. 몇 배? 2배.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지성 및 지역성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국자가 아니라 국한돼 있다 할 때 국자예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의 집값이 올랐다 하여, 알겠죠? 자, 제가 인천 집값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잖아. 맞아요? 강남의 집값이 올랐다 해서 천안의 집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강남은 하루아침에 2억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동네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올라갔어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는 투기하지 말래요.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내 팔자지. 자, 아무튼 자, 그래서 그 국지성 및 지역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 물어볼까? 여기 세종시 많이 올랐잖아요. 천안도 영향이 있잖아요. 있어요? 많이 올랐어요? 있지 않나요? 내가 보는 천안하고 세종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데? 아니요? 일부러 있으면 올라갔으면서 얘기 안 하는 거구나. 자,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더니 재수뿡이네. 자, 아무튼 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품위를 가져야 되는데. 자, 다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례에서는 이렇게 우경사 비대칭이 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갑자기 막 집을 막 대거, 작년 우리 그 박근혜 정부일 때는 집을 막 사라고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일반 경기 변동처럼 막 움직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뚝 떨어졌다가 뭐 이상하게 불규칙적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불규칙적이다 이런 얘기고, 부동산 경기에도 단기순환과 뭐가 있다? 장기순환. 보통 장기순환이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투자할 데가 없다 할 때 종잣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묻어놓으면 돈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단기간에 뭐 하려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순환과 장기순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보면 측정 지표라고 하는 게 나온 거 있죠? 그러면 이 측정 지표는 어디 있냐면 건설이 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 장사가 안 될 때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고 나서 어느 동네에 지금 수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한다는 도시야? 핫한 도시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산 들고 가서 떴다방을 해야 되겠지? 맞아요? 분양권 전맹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진짜 먹고 살려면 해야지. 장사 간다고 맨날 그 임대료는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봐요. 부동산 앞으로 사무실 차릴 때 어디에다 차릴 거야?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 데 차리잖아요. 비싸 안 비싸? 비싸. 근데 장사가 안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 계속 장사가 안 되네, 장사가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산 들고 어디로 가야 돼? 집에서 의자 하나 들고 앉아가지고 떠들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진짜 먹고 살려면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동네를 가셔야 돼. 그래서 거기 봐요. 측정 지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선자는 먼저 선자예요.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선행 지표를 봐요. 다시 뭐를 본다고요? 미래 동글뱅이. 그러면 자, 이 동네가 앞으로 건설 개발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뭘 봐야 될까? 자, 건설사마다 수주량이 있죠. 수주라고 하는 것은 주문받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주문받은 양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건물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건물 개발이 많다는 얘기는 핫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개발이 된다는 얘기는 지가도 올라가고 상당히 좋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렇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건설 수주 동향에다 밑줄 좀 그어주세요. 걷어요? 그럼 다시 선행지표는 뭐라고요? 미래. 그 다음에 수주량을 본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행지표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러면 이 동자는 움직일 동자거든요. 그럼 움직인다는 얘기는 현재 움직이는 거지 미래나 과거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시작. 현재다. 현재.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움직인다는 얘기는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시작을 한 것을 우리는 착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동행지표에서는 무슨 양을 본다? 시작. 착공량을 봐요. 착공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공사를 착수했다는 얘기는 땅 파기 시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착공했다고 그래요. 알겠죠? 자, 착공이라는 얘기는 공사를 시작한 거야. 시작했다는 얘기는 현재 하는 거야? 미래 하는 거야? 과거 하는 거야? 현재 하는 거잖아. 무슨 지표? 시작. 동행지표. 그 다음에 후행지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다가 동글뱅이 하시고 지나간 거잖아. 그럼 완성된 것을 보겠다 이런 개념이니까 무슨 양? 시작. 완공량이야. 알겠어요? 다시 무슨 양? 시작. 완공량.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건축의 완공량까지 봤죠?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보세요. 자, 유형에다가 별표 3개. 자, 오늘 제가 지금 별표 3개 친 것들 있죠? 그거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건 꼭 알아야 돼.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순환적에다 밑줄. 순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환 국면을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 보지 말고 그랬더니 다 보도만. 자, 지워야지. 자, 여기 봐요. 자, 아까 제가 2국면하고 4국면으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같이 한번. 잘 보이죠, 지금?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안 보이게 지웠잖아요, 제가. 우리 팔대조 할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유언이 있어요. 뭐냐고 물어봐요. 물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알겠죠? 거짓말하면 가슴에 털 난다고 그랬어요. 자, 알겠죠? 자, 여기 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다시 시작. 빠르게 노인대학에 온 것 같아요. 알겠죠? 아유, 답답해. 자, 다시 박자 좀 빠르게 해요. 시작. 거기 숨이 좀 안 되죠, 그죠? 자, 더 빠르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립싱크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자, 다시 한번 시작. 까먹지 마요. 이렇게 내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순환적 경기 변동이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계절적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계절적인 것을 답을 많이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계절적 경기 변동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순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년 5월에 뭐가 있다가 나중에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뭐 상향기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순환 국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4국면을 간접적으로 표시하게 되면 아, 이건 순환 국면을 얘기하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절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매년이라는 문구와 반복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매년이라는 말과 뭐? 반복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계절적 변동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매년 12월이 되면 대학가 주변의 공실률은 증가한다. 계절적이죠? 왜? 방학 시즌이잖아. 방학철에는 왜 공실이 늘죠? 집으로 가니까. 맞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계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작위적이다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 다음 밑줄. 무작위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규제가 생기게 되면 발생되는 것을 무작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올해 현 정부에서 DTI하고 LTV를 뭐 해서 규제를 강화해서 완화해서 강화했죠? 그러면 집을 산다 안 산다? 안 사죠. 못 사는 거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대출을 억제해 버렸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작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취득세를 인상했다, 양도세를 인상했다 이거 전부 다 뭐다 시작? 무작위야.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를 강화했다. 이것도 무작위야.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추세적이다. 아까 제가 추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다?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 했죠? 그러면 이건 평균적으로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물리적 현상으로 인하여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을 한 번 지으면 내용연수가 즉 수명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30년에서 50년 정도 간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30년마다 지나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들어간다는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추세적이다, 평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꺼내 보실래요? 자, 기본서 141페이지. 자, 기본서 141페이지. 자, 기본서 141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문제 1번. 자, 여기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3월 달서부터 아마 모의고사 시험을 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제가 시험하는 방법. 자, 1차 과목이 민법하고 학개론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문제를 푸시게 될 때 뭐 먼저 푸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민법을 먼저 푸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를 푼다? 학개론을 푼다는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시험을 푸실 때는 학개론 먼저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가 민법을 푸는데 이때 시간 안배하시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1차 과목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0분이죠. 100분을 할 때 시계를 항상 차고 다니세요. 하고 나서 여기 40분, 여기 40분 이렇게 책정을 하고 20분 남았죠. 이런 비율로 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한다? 1번서부터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1번 내가 아는 것은 동글뱅이, 애매모호한 것은 세모. 알겠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뭐라 한다? X.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1번 보다가 모르게 됐다 그래서 다시 되돌이표로 가는 순간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특히 우리 민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3번까지 읽다가 무슨 얘기지? 하고서 다시 문제를 까먹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 선생님은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분명히 얘기할게요. 왜? 민법 먼저 푸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학교는 아는 문제도 다 찍고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모자라서. 뭔지 알겠어요? 다시 되돌아가는 길은 없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나서 40분 책정하고 나머지 20분 동안에 뭘 봐야 되냐면 과목별로 세모 친 거 있죠. 세모 친 거를 보셔야 돼요. 이거 나머지 X 친 거 있죠. 이건 그냥 색칠하고 나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미련 없이 색칠해. 나가라, 너 나가라, 다 나가라, 너 나가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도 돼. 한 줄로 지조 있게 밀어도 돼. 근데 옛날에는 한 줄로 밀으면 하나는 맞았잖아. 요즘에는 빗사이로 막 가. 알겠죠? 나 다 틀렸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문, 팁. 학계로는 문제를 읽으실 때 어떻게 읽느냐 하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읽죠. 문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학계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항상 먼저 뭐를 먼저 보냐면 물음표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무엇을 물어보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끝에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알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공식이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자 뭐뭐분의 뭐 하면서 숫자를 적어가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공식이 나오잖아. 무슨 공식으로 풀어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온다. 탄력성이다. 가격의 탄력성 그러게 되면 머릿속에서 수, 가 이게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수, 가 적어놓고 문제 읽으면서 숫자 적어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나서 또 다시 읽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 한 문제당 푸는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가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1분 곱하기 40문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40문항이면 얼마야? 40분이에요. 맞죠? 그러게 되면 시간이 모자라요. 이번에 3월 달에 모의고사는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간 안배 훈련한다는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보세요. 점수에 연연하지 마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데 학계론요.
학교로는 찍어서는 내 점수가 아니에요. 알겠죠? 점수 기대하지 마요. 10점, 20점 나와도 절대 울지 마요. 3, 4, 5 모여가지고 그날 밤새 술 푸지 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잘 들어요. 8월 말까지는 내 점수 안 나와요. 그럼 언제 우리 선생님이 완성이 되냐? 8월 때까지는 우리 선생님이 완성 단계고요. 9, 10월 달이 있죠. 이 2개월 달에 점수가 20점에서 30점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개월 동안의 최종 정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나온 점수의 30점 정도가 언제 올라간다고요? 나머지 2개월 동안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자, 이해 갔나요 이거? 앞으로 문제 풀 때 어디 먼저 보라고? 여기 먼저 보고 여기서 물어보는 공식이 머릿속에 적고 읽으면서 숫자 적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거기 1번 봐요. 자, 1번에 사례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사례를 물어봤어? 계절적 사례에다 밑줄. 맞아요? 그럼 앞에 말들은 필요 없는 얘기야. 앞에 말들은 필요 없잖아. 뭐 물어보는 것만 찾으면 돼. 그렇지. 바로 계절적 사례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정력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지금 답 가리고 알겠어요? 자, 지문 읽는 시간 제가 1분 드려볼게요. 풀어보세요. 자, 틀려도 좋아요. 1번서부터 4번까지 지문을 읽어보시고 계절적인 게 무엇인지 골라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읽는 것도 속독하는 것도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10초) 전. 그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가격 거품으로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근데 사실은 약간 빈약하긴 해요. 가격 거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부 규제 이런 얘기가 좀 살짝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자, 이런 그 가격 거품으로 허가량은 누가 해준다?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작위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케이. 2번 정부 규제 무작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과 2번은 무작위인 거 맞죠? 그 다음에 3번 봐요. 쭉 가다 보니까 끝에 후퇴기로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거기다 동글뱅이.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가 4국면에서 후퇴국면이 나왔죠? 이건 무슨 국면이야? 순환국면이네. 맞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추세적인 변화예요. 알겠습니까? 꼭 내용 연수만 있는 게 아니라, 알겠죠? 평균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지속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추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답은 5번이죠. 거기다 매년에다 밑줄, 매년 12월에다 밑줄 그으셨어요?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반복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맞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무슨 변동이다? 시작. 계절 변동이다. 이해 가셨나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3번. 자, 3번 문제 보셨습니까? 자, 3번도 답지 가리고 한번 문제 푸는 시간 1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풀었어요? 좋아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틀린 거를 보라고 그랬네요. 맞아요? 거기 틀린 것은 4번이 딱 눈에 보이죠?
자, 봄, 가을 반복적인에다 밑줄. 계절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추세 변동 요인에 속한다에다 밑줄. 틀렸죠? 무슨 변동이라 해야 돼? 그렇지, 계절 변동. 그래서 우리가 지문이 나머지는 좀 애매모호했지만 본여름 이렇게 딱 눈에 또 띄잖아. 맞아요? 이렇게 들어간다. 자, 어땠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감 좀 잡았어요? 예, 잠깐 쉬었다 우리 다음 시간 들어가겠습니다.